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3월 1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시행 한 달 반. 갑자기 분위기 좀 싼 느낌 드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마이너스 30%의 행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실 롯데캐스터 클래식, 명륜자의 삼익비치, 센텀 리슈빌, 수영 SK부터 일시그네이처, 대형 파크프루즈, LG 메트로시티, 사역 비스타동원. 특히 이 가운데 LG 메트로시티 하나 가져가 봤습니다. 이거 왜 가져냐면 최고점 8억 2,500까지 갔었어요. 근데 많이 떨어졌을 때는 거의 반토막 50% 정도 하락해서 4억 3천에 1층 4억 3천에 1층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요 근래에 오늘 거래가가 찍혔던 4억 7천에 18층 이거 보시면은 50% 떨어졌다가 거의 뭐 40% 40% 정도 떨어진 걸로 10% 정도 반등한 느낌이 들죠. 근데 층수가 1층과 18층의 차이예요. 요 정도 아파트면은 가격 차이는 요 정도는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50% 하락했을 때랑 40% 지금 하락했는 물건이랑 거래 가격이 비슷한 것 같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4억 5천, 가장 최근에 3월 6일자로 4억 5천에 3층이 거래되었어요. 자, 올해 2월 달에 여기 4억 3천에 거래되고, 이런 것들 살펴봤을 때 어제 예시 들었던 건 40% 하락했을 때나 지금 30% 하락했을 때나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네. 이런 느낌. 요 아파트 사례에서 50% 하락이나 40% 하락이나 뭐 비슷하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야, 분위기가 급격히 좋아지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요즘 이렇게 한창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2022년 하반기에 마이너스 40%는 저층이었고 23년의 상반기는 마이너스 30%의 로얄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봤을 때는 야 10% 반등했네. 저도 올해 2월 달까지는 이런 느낌으로 봤었어요. 실제 이런 거래들도 제법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이 세부적으로 층수나 이런 것들을 따져 들어가다 보니까 분위기 똑같네. 이런 느낌입니다. 큰 반등이 없었다. 매물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 의자 하나 차지하려다 박터지는 이 의자놀이, 의자 게임이라 그러나요? 네, 의자 뺏기 게임. 박터지는 현장으로 투입된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좀 관전하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다큐프라임 시리즈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번 추천해보고 들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아직까지 해결될 문제들이 많다. 하지만 대구보다는 상황은 나아 보인다. 이런 느낌입니다. 밑에 후원 계좌도 해주시는 분만 자꾸 해주셔서 지워버렸습니다. 네, 편안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 물량, 분양권, 전월세 물량, 거래 현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수요일, 물량 증가하는 날. 수요일 날 삐쭉삐쭉 올라가는 요 점들이 위로 찍힐수록 지금은 이렇게 밑에 다시 한번 볼까요? 삐쭉 했다가 뭐 삐쭉 했다가 똑같은 수요일, 또 삐쭉 했다가 똑같은 수요일. 이렇게 되면 지금은 증가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하면 되는데요. 부산 지금 증가하고 있는 중 매물 43,000개, 매물 43,000개입니다. 전세 물량은 감소. 오늘 삐쭉 솟아올라오는 부분이 지난주 부분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 16,500건. 지금 요거 반 정도 수준 되면은 시장 분위기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월세 물량은 연초 대비 소폭 감소. 이 대구는 거의 다 오르는 느낌이에요. 거의 다 증가하는 느낌인데 부산만 감소해서 부산만 잘 나가는 게 아니더라는 부분. 대전이나 이런 곳은 광주나 이런 곳은 더 많이 임대 물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또 공통적으로 매도 물량은 똑같이 다 증가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왜 사람들이 팔려고 하지? 전체 임대 물량은 연초 대비 한 10% 정도, 한 9% 정도 감소해 있는 상태고요. 아파트 거래량 180건, 오늘 180건 맞나요? 이렇게 거래가 많았던가요? 110건, 어제 숫자가 잘못 나와 있었습니다. 110건의 오늘 거래량 1977건, 제가 맥시멈으로 2000건을 예상하고 바라봤었는데 그것을 더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네, 이 상태로 간다면 한 200건 정도 거래량이 더 추가된다고 봤을 때 많으면 정말 2200건까지도 갈지도 모르겠다는 느낌. 근데 2000건이나 2200건이나 많이 차이는 없죠. 왜냐하면 제가 요거 빙하기 탈출은 3000건부터다. 본격적인 상승세는 3000건이다. 거래량도 3000건을 돌파하는 시점과 그리고 전세 매물인 갑자기 막 줄줄줄줄 줄어들어가지고 진짜 한 6000개 수준까지 오고 나면 분위기는 많이 좋아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시간, 뭐 상승을 하건 뭘 하건 좀 응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튀어오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힘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네럭키 근래 들어서 거래가 조금 많아진 느낌이죠. 15% 정도 하락해서 13억 2천. 대형 평형들 거래가 많아지면서 고가의 물건들 거래가 좀 많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8억 5천. 층수가 약간 올라가는 느낌인가요? 대형 SK뷰힐스도 23% 정도. 층수가 조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그전 거래보다. 조금 반등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반등한 느낌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럴 때 꼭 사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은 좀 보이겠죠. 삼익뷰지는 연일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으로 계속 거래가 나타나고요. 명륜자이 30%, 층수 13층. 대현 SK뷰스 25% 정도 떨어졌는 가격 17층. 명륜자이 34평 정도 34평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는데요. 18층. 이것도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분위기가 극히 안 좋을 때 만약에 명륜자이 40% 하락 거래가 있었다면 얘는 저층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때 40% 하락인데 중고층을 매수했다. 집 컨디션은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얘는 괜찮은 선택.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똑같이 30% 40% 하락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옥석을 가릴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지사이 2차 25% 정도 하락. 대형 평형은 조금 구분하기 애매해서요. 국평 기준으로 봤을 때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 20% 정도 하락해서 층수가 괜찮죠. 층수가 괜찮다고 지금 이 정도 20% 하락, 만약에 제가 그전 가격을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만약에 명륜 2차 아이파크가 그 전에 30% 정도 하락을 했었다. 요게 저층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20% 가격에 중고층의 물건을 사는 것 아마 좀 느낌은 비슷할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저층이 40%였다. 40% 하락이 있었다. 근데 지금 중고층을 20% 할인된 가격에 산다? 그럼 약간 비싸게 사는 느낌은 있어요. 뭐 집 컨디션은 똑같다는 전제 하에서, 네. 사실 롯데캐슬 26평형 30% 정도 하락해서 6억. 요거 저층이죠. 그럼 요거는 아직은 약간 비싸게 사는 느낌이 약간 있다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또 이거 신축인지 구축인지 여기에 따라서도 조금 느낌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센텀 리시빌 30% 정도 하락했는데요. 16층. 지금 요것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이 영남 광역시 지역 이런 곳에서 낙폭이 좀 심해지는 곳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30%의 중고층 아파트. 그래도 40% 안 팔려고 끝까지 버티지만 저층의 아파트들은 40% 하락도 나타납니다. 수영 SK뷰 1단지 30% 하락했죠? 14층이에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어느 정도 매일 보시면 좀 나타납니다. 또 완전히 또 고층으로 올라가면 조금 상황, 완전 최신축 21년. 와, 이거 등기치고 2년 지났나요? 아무튼 층수가 높아지면 할인율이 이렇게 되는데, 더힐 시그니처 한번 보시죠. 91제곱미터. 요런 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아서 좀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30% 하락인데 만약 얘가 고점을 제대로 못 찍어본 아파트였다면 30% 하락 저층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얘가 고점을 찐으로 다 찍어버린 아파트였다면 요건 조금 비싸게 사는 느낌은 있을 거예요. 베스티움 30% 정도 하락해서 이제 15층 중고층으로 넘어갑니다. 센텀 협성 르네상스타운 고점 대비 25% 정도 하락했는데요. 너무 저층이죠. 그럼 얘가 고점을 넘들 찍을 때 비슷한 상승 각도로 찍었다면 요건 좀 비싸게 사는 느낌.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거래량이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확 살아난 느낌 안 들죠? 2019년 가을 기억하시나요? 막 10월, 11월, 12월 이때 넘어갈 때 거래량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엄청난 가격 상승을 수반했거든요. 지금은 거래량은 폭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마치 데자뷰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 이 실상을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니까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더라. 자, 중고층에 30% 정도, 대연파크 프루지오 40%. 이거 좀 특화된 층인가요? 만약에 뭐 그런 가정이 아니라면 40% 가까이 하락했는데 중고층이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살 때는 뭐 괜찮아 보이는 거죠. 산다면 뭐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으면은 뭐 기다리고, 뭐 그거는 이제 뭐 가게 사정에 뭐 전월세를 살다가 옮겨간다든지
아니면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대원 아파트 40% 정도. LG 메트로시티 오늘 아까 그 영상 초반에 가지고 왔던데요. 가격 4억 중반 40% 이상 하락하는 모습, 4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이거 40이 왜 이렇게 많지? 이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하락해. 요 갈아타야 되는 사람들 누군가가 급하게 던져야 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가장 많은 계층. 지금 비과세로 그 전에 물건을 처분하고, 근데 이렇게 10% 정도 더 손해를 보고 처분을 하더라도 갈아타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더 이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또 이게 잘 매칭이 되면은 조금 더 나은 가격에 살 수 있기도 하고요. 근데 특례보금자리로 나왔다고 지금 갈아타기 하고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이것들 처리 못해갖고 머리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특례를 이용해서 그래 한 개를 다시 사고 기존 거를 잘 처분해 봐야지 라고 하면 이것이 또 오판이 될 수 있죠. 이게 가장 뼈 아팠던 계층이라고, 제가 요 계층이라고 뭐 똘똘한 한 채에 갔던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물론 비싼 아파트가 큰 하락폭을 맞았는 것은 맞지만 더 가장 뼈 아팠던 계층은 이 계층인데 또다시 이 계층이 되려고 하나요? 그렇다면 조금 망설여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 네, 조금 여기 지나갈게요. 30% 하락에 중층. 일단 30% 하락이면 중층, 중고층, 괜찮은 층 이렇게 골라서 갈 수 있는 여유가 있겠다라는 부분. 완전 새 아파트들은 비교하기 애매하죠. 근데 일광, 대성 베르힐 4억 2천, 요거 조금 싼 느낌인가요? 네, 은근히 여기 일광읍에 있던 아파트들, 조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30% 할인 27층, 25% 하락 13층, 약간 비싼 느낌. 같은 23층인데 30% 정도 하락.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무난해요.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낙폭 30%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가 서너 달 전쯤에 30% 하락에 집결할 것이다. 그때 왜 20% 하락하는 것도 있고 30% 하락하는 것도 있고 뒤죽박죽이었는데, 앞선 대구를 보니까 30% 하락에 온통 몰려들고 그때 40% 하락도 띄엄띄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대구만 보고 이야기, 야 그거는 그게하고 그게 똑같나라고 하지만 이미 그 앞선 세종시가 대구의 앞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가격 부분 엄청 많이 하락하는 것들 있죠. 많습니다. 40% 이상 하락하는 것들 저층. 여기 지능적인 패턴 요거 잊지 않고 지금 흐름은 일단 정확하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당 거래대금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되면서 무척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거래량 3,000건 이하는 빙하기입니다. 2019년의 데자뷰라기보다는 2022년 요때의 데자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몰라, 갑자기 금리가 뚝뚝 떨어진다든지 무슨 급변이 나타난다면 그래도 빚진 사람은 또 이게 금리가 갑자기 뚝뚝 떨어져도 은행이 또 이것을 반영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금리 한창 올라갈 때 피부로 잘 못 느꼈죠. 왜? 뭐 코픽스 금리가 변동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추후에 몇 개월 후에 변동이 되고, 뭐 5년 고정 이후 변동이라든지 이런 또 다른 대출 상품을 했을 때 그것이 5년이 갱신되고 난 이후에 변동되는 금리를 적용받아서 오르는 것을 잘 느끼지 못했어요. 냄비 안에 든 개구리 마냥 잘 느끼지 못했어요. 자,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응이 조금 늦게 올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자의 부담은 여전하다라는 부분. 앞부분이 길어졌네요. 뒷부분 조금 줄여갈게요. 6억 이상 거래량은 제가 300건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부분을 뚫고 올라갔고 비율도 좋고 신고가가 안 나오죠. 그게 좀 아쉽긴 하죠. 자, 구군별로 거래량 2배씩 폭증하는 곳, 거래량 많이 나타나는 곳, 좀 인기 있는 지역들, 아니면 비싼 아파트들, 규제 지역에 그동안 작년에 풀리기 전에 규제 지역에 묶여 있어서 제대로 거래도 못하고 눈물 떨어지는 거 다 바라보면서 거래량도 정말 안 나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뚫리면서 그나마 급한 사람들이 물건을 내어놓는 모양새.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기회를 보고 그쪽으로 공략하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분양권 8건의 거래량, 요거 5억 이상이냐 아니냐, 그 부분. 대다수의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5억도 장난 아닙니다, 돈이. 그래서 막 5억짜리 집을 살려고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연봉이 또 그렇게 지역 사람들 높지는 않잖아요. 뭐 어떻게 뭐 부모님 뭐 찬스 좀 받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2억 가지고 시작하는데 3억 대출 내서 시작을 한다? 좀 부담스럽긴 하죠.
전세 거래량 124건. 요 부분 오늘 글자 새로 썼습니다. 역전세 비율이 줄어드는 시점을 살피자라고 요 부분은 다시 써놨습니다. 여기 거래 났죠. 지금 2월의 거래량은 1월의 거래량 요때보다 지금 거의 한 30%, 네, 30% 정도 거래량 많아요. 하지만 여기 992건, 지금 885건. 이렇게 보면 3월의 거래량은 2월의 거래량보다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4월의 거래량은 또 3월의 거래량보다 줄어들 것이다. 그것은 무슨 제가 점쟁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년의 흐름이 그러하더라. 여기 보면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로 갑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겨울 이럴 때 입주한 아파트들이 여전히 좀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물론 학군 수요, 이동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입주하는 아파트가 그때 당시에 많았고 그것이 2년 텀을 두고 계속 돌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사랑으로 아파트도 이때 입주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요거 3억 차이, 1.4억 차이, 0.6억 차이, 2.7억 차이, 2.5억 차이 이렇게 역전세에 나타나는 비율이 좀 더 많이 줄어드는 형태로 가야지 전세 시장은 좀 풀릴 거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풀리기에는 좀 요원하다. 이런 느낌. 전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뒷부분은 좀 줄일게요. 평균 전세가 이런 것도 한 번씩 놓치지 말고 언제 몇 년도에 선과 크로스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세 거래량 양호. 부산은 대구보다 훨씬 상황이 좋아 보이네요. 근데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있죠. 월세 거래량 77건. 월세보다 전세 거래가 더 많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임대 거래량은 2월달이 1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었다. 지금보다 거래는 더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이때 임차인 잘 구하시고, 네, 좋은 가격에 서로 협의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